한국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이다. 큰일 날 수 있으니 한국은 각오해야 한다. 아직 한국에서는 관련된 소식이 많이 들려오지는 않으나 일본 언론들은 우익 편향 언론 등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의 제2의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한국 관련한 긴급 보도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달 10일부터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 후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본격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일본에 있어서 매우 중대하다면서 작년 수출 규제 이후 더욱 그것을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현직 총리인 스가 요시히데는 이와 관련해 일본 내각의 관방장관에 있을 때부터 한국을 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으니 한국이 빨리 움직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산 매각을 둘러싸고 한국의 지방법원이 11월 10일 이후에 매각 명령을 내릴 것인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전망으로 보인다며 관련 상황을 긴급 보도했습니다. 일본 측은 일단 이 문제를 최대한 막으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무성 국장도 한국에 급파했습니다. 29일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이날 만나서 강제징용 관련한 주요한 상담을 2시간가량 가졌습니다. 한국은 수출 규제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기 원한 것 같이 보이나 사실상 시게키 외무성은 강제징용 판결 후 자산 매각을 막으러 온 것입니다. 일본 측은 징용 판결 배상 판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니 한국이 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강제징용과 수출 규제는 별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가 한 말과 판박이로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일본은 또한 일본 기업의 자산의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양국 관계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 한국 정부가 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담을 가진 한국 측에서는 일본이 전보다 다급하게 문제 해결을 종용하며 아베 총리 때와는 달리 스가 총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가 더욱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현재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해결 못한 강제징용 판결과 자산 매각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본인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이와 관련해서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연내에 서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면서 일종의 경고를 한 점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정말 중요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나 수출 규제 해제와 관련한 논의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강제징용 문제만 끝내라고 한국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담 후 일본 부장관의 이상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그는 양국 외무국장이 만났지만 이것은 일본이 원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원해서 만나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전화회담에서 실무 차원의 소통을 하기로 협의해서 만난 것이지만 그 전화회담은 문 대통령이 먼저 요청해서 이루어졌으며 일본 측 요청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양 정상의 회담을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지난 24일에도 전화회담은 한국 요청이었지 일본이 요청한 게 아니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 소식통은 정상 간의 전화회담과 국장급 협의 형식을 연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교 결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새로운 총리가 선출되자 한국은 가장 먼저 전화해서 스가 총리와의 전화회담을 신청했는데 일본은 바로 응하지 않았고 뒤에서 8번째로 한국을 배정했다며 가장 먼저 통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라고 언급하며 한국을 푸대접했다는 인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한국과 작은 문제에서조차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일본 기업의 자산을 한국이 강제로 매각하면 일본은 그에 따라 절대 가만히 안 있겠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일본 언론들은 벌써 보복 카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들이 다소 예전과는 다른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의 송금 중지나 한일 스와프 금지 등 금융 제재를 통해서 한국에 압박을 가해야 하며 한국의 유학생 비자 문제 등 한국이 두려워할 만한 문제를 가지고 압박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여러 번 언급이 된 문제인데 이제는 일본이 다른 차원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일본이 표면적으로 한국에 보복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가 있다고 전하면서 이제는 일본이 한국의 직접적인 보복을 언급하는 것은 불매운동을 비롯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각종 외교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국을 방해하거나 기존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조치를 바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당장 한국의 WTO 총장 선거 국면에서 일본은 한국의 낙선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본은 미국이 한국을 지지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이를 전면에 드러내지 않고 물밑에서 작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일본의 도움이 크게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트위터에 스가 총리에게 축하와 감사의 메시지를 느닷없이 보내면서 그는 진정한 리더십을 갖췄다고 극찬했습니다. 본래 일본 내각이 주장하는 것은 반중적인 색채가 강한데 나이지리아 후보가 중국의 지지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총리 리더십을 칭찬했다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 일본의 도움이 적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은 중요한 시점에서 일본의 물밑 작전에 당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국의 수출 규제와 같은 조치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국제 무대에서 방해하며 보복 카드를 쓰겠다는 것이죠. 또한 국제 무대에서 노골적으로 한국을 따돌리며 연합체에서 한국을 제외해버리는 방법도 나옵니다. 일본 당국은 세계 최고 반도체 제조국인 한국을 제외하고 선진국 중심의 수출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의 새 체제를 제안해 이르면 내년 중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지난 G7 연합체에서 한국을 빼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바와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미국은 아르테미스 달 탐사 연합체를 위해서 많은 나라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이므로 일정 기술만 있으면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국도 이에 신청을 했지만 일본이 들어있는 이 달 탐사 연합체에 합류를 실패했다고 나왔습니다. 한국이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님이 분명한 것은 한국의 위성 기술을 전수받은 아랍에미리트는 합류했으나 한국이 제외되었다는 것은 일본이 미국과 사전에 이에 대해 논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이는 직접적인 한국의 피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우주 기술이 한 단계 발전할 기회가 사라졌으며 이와 같이 국제 무대에서 일본이 사전에 한국을 차단하는 행보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당국은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한국과 복잡한 대결을 시작한 셈이라면서 특히 앞으로 있을 각종 국제 무대의 수장 선거에서 WTO뿐만 아니라 WHO에서도 방해를 예상합니다. 한국의 K방역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질병청장인 정은경 후보가 나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한국은 WTO 총장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방해에 시달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수출 규제 같은 1대1 제재가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각 국가와 연합해서 한국을 곤란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이슈에서도 일본 당국은 한국을 대상으로 일본 전역이 총동원되어 반대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독일 소녀상 철거 문제가 판세를 뒤엎고 한국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국면이 나오는 상황이 되자 일본 정부는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와 교류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까지 로비에 나서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집니다. 29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독일 미테구와 우호도시 결연을 하는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스미요시 구청장은 두 도시의 우호를 위해 유익한 결론을 기대한다며 사실상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서한을 21일 미테구청장에게 보냈습니다. 스미요시 구청장은 독일에 거주하는 일본인이나 미테구와의 교류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신주쿠 주민으로부터 소녀상 설치로 인해 일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을 우려하는 투서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한 발송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일본 외무성은 전날 열린 자민당 회의에서 소녀상 철거를 위해 일본의 각 지방단체제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제 일본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움직이며 한국을 압박함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 당국은 한국과 다양한 측면에서 부딪히며 적지 않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한국은 국가의 위상이 올라감에 따라 국제 무대에서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하거나 교류하게 되는 것인데 이 가운데 일본이 적극 나서며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한국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 여러 번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이후에 양국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래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